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매일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다 보면요,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평범한 집밥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선 한식당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정작 국내에서는 동네 백반집, 학식당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한식당의 비중이 최근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자리에는 일식, 서양식, 중식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독 한식당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급등하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더 취약한 구조인데다가 한식당들이 배달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꼽히고 있습니다. 국이나 밑반찬 등 메뉴 구성이 복잡한 한식은 아무래도 배달 역시 손이 많이 가고 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사실상 배달을 포기한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런 사정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그럴수록 막 묵혀낸 나물, 생선 한 토막, 제육볶음, 이 집밥처럼 정성 가득히 또 저렴하게 차려지던 골목 구석의 백반집 그리고 한식당들이 참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한식당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없는 걸까요? 7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농업 분야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최근 화제작인 한 애니메이션의 작품 속 전통 이야기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또 여행이 필요해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국내 휴가지들 몇 곳 살펴볼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국이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역 환경에 또 다른 변수가 찾아온 건데요. 농업계에선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이 뚫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농업 분야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설명부터 짧게 해주시죠. 네, 상호관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던진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미국 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때 관세가 높고 반대로 한국 제품은 미국에 싸게 들어와서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해석인데요. 네. 따라서 미국이 불리한 만큼 관세를 더 부과하거나 협상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일본은 어제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8월 1일부터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걸 바로잡겠다라는 건데 이건 미국 측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또 한 번 협상 카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네,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농민단체,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내줄 수는 없다 이런 반발심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건 지금까지 진행된 자유무역 협정의 이런 결과도 있지만 최근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4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이제까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농업이 또 한 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8월 1일 시한을 맞추기 위해 이 농업 분야에서 양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호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예상되나요? 예, 아직 협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이번 상호 관세 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개방 수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매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측의 이 한국 농업 공격 분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라든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미국산 쌀 수입, GMO 감자 수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미국산 사과 수입 압박이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관세 장벽은 FTA로 다 사라진 상태잖아요. 네. 이 바꿔 말하면 한국 농산물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비관세 장벽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병해충이나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요소들을 위생 검역 조건에 따라서 수입을 막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이 막혀 있는 품목들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시 복숭아 순나방, 사과파리, 화상병 등이 한국에 퍼질 수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식물 검역법에 따라서 수입 사과와 배에 대한 8단계의 엄격한 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사과 같은 경우는 30년가량 수입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검증이 단계별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산 사과에 대한 전체 8단계의 검역 절차 중에서 3단계 예비 위험 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논란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논란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06년 1월에 광우병 위험이 낮은 30개월 미만이지만 뼈도 없는 이 쇠고기에 한해서 이 수입을 재개했고요. 2008년에는 30개월 미만에서 뼈까지 포함된 쇠고기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LA 갈비처럼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수입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없애달라 압박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전국 소고기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이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했어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수입액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약 3만 2천 톤이었는데 이게 한미 FTA가 발효된 2013년에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0만 톤 이상으로 수입량이 급증했고요. 네. 지난해에는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약 23만 2천 톤으로 2008년과 비교해보면 625% 이상 많아졌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이외에도 쌀이나 GMO 감자 수입까지 농산물 시장을 더 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과 또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협상 결과 이걸 잘 이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뿐만이 아니라 타산업도 피해가 가지 않는 해법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크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전체 상품 수지 기준일 뿐이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큰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미국산뿐만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이 넘치게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한국 농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농업은 국가의 전략 안보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각별하다. 대통령이 직접 농업 전반을 챙기겠다 공언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특히 5,200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 상호관세 협상 결과는 농민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거부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번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좀 기다려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죄송하고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요즘 OTT에서 아주 핫한 애니메이션 한 편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도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음원 차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알죠.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22일 공개되었고요. 이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지금 뭐 2, 3주 한 달이 지나서도 국내에 수그러들이는커녕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공개 후 31개국에서 일간 순위 1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또 골든, 소다팝, 요 아이돌, 하위츠던 등 영화에 등장하는 OST들이 각종 음원 차트 상위에 진입하기도 하고 실제 가수들이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K-팝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라서 흥미롭기도 하고 네. 또 한국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많은 분들께서 이거 단순히 K-팝 음악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영화를 찬찬히 보시면 한국 전통 공예부터 신앙, 패션, 음식까지 다양한 한국 전통적인 키워드들이 영화가 상연되는 내내 여러 장면에서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이 한국인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화가 오로지 한국적인 요소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 영화의 제작사 미국 회사인 소니 픽처스의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서양이 동아시아 문화를 묘사하는 방식인 이제 아시안 컬처나 오리엔탈 같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이제 검증없이 막 뒤섞어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이것은 이제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강 감독님과 또 각본을 맡고 있는 한국인 스태프들이 다수 참여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웰메이드 K컬처 콘텐츠가 이 본토가 아닌 해외의 자본과 투자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큰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큼 이제 K컬처의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증명이 된 대표적인 또 성공 사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스토리 사실 간단합니다. 악마 대장인 귀마와 도깨비를 형상화한 듯한 그의 부하들로부터 사람들의 착한 영혼을 지키려고 싸우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귀마의 부하인 5명의 저승사자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를 결성해서 팬들을 홀려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그 헌트릭스의 루미가 이 그 사자보이즈들과 맞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근데 영화도 영화인데 실제 또 아이돌 그룹이 참여했다는 또 완성도 높은 OST의 인기가 또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의 어른이 좀 보기엔 다 좀 유치한 스토리나 퀄리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을 그저 이제 배경으로 삼거나 단순한 소재로 이제 삽입한 작품이 아니라 인사동과 한양노선 같은 한국의 골목골목들도 굉장히 정밀하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밥을 먹을 장면에서는 냅킨 위에 또 젓가락과 수저를 올려놓는 장면들. 그래요. 네, 또 K 할머니의 또 독특한 이 몸빼 옷차림, 그리고 때밀이 수건과 대중 목욕탕처럼 한국인의 일상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또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왜곡되거나 중국이나 일본 문화가 좀 혼재되어 있을 거라는 또 저의 염려는 굉장히 또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전통 콘텐츠들이 아주 보는 재미를 더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 6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6번 보셨어요? 네, 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K-pop 데몬 헌터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귀여운 호랑이 더피와 맞아요. 네, 눈이 6개 달린 까치 이름이 있어요. 서씨예요. 네. 서씨의 등장인데요. 이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 등장하는 호랑이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캐릭터는 한국 문화의 대표 상징인 호랑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K-팝의 젊음과 에너지 그리고 전통 수호의 이미지를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호랑이 더피는 극중 보이그룹 사자보이스의 리더 진우의 반려동물이자 또 진우와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 사이를 오가는 전령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존재인데요. 큰 눈과 올라간 입꼬리 또 살짝 나온 배와 통통하고 짧은 다리 등의 귀여운 외모는 물론 또 강아지 같은 살가운 또 행동, 애교 섞인 행동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호랑이 모티브가 된 원작 민화의 호작도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실제로도 큰 눈과 해학적인 표정, 또 꼬물꼬물한 줄무늬가 상당히 또 흡사합니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의 호랑이 캐릭터 또한 또 이런 민화 속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또 K-팝의 화려하고 강렬한 콘셉트와 결합해서 이제 하늘색 호랑이로 등장을 하는데 네.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로부터 이 그림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동양에서는 산신의 화신, 또 나쁜 기운을 막는 수호령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호작도에 등장하는 호랑이 역시도 집안의 길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6개의 눈으로 호랑이 옆을 지키는 까치, 서씨 역시도 혼, 내 합격, 취업 등의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똑똑한 새, 길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풍수적으로도 소통과 연결, 또 기쁜 인연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또 까치가 울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까치가 있는 그림은 또 집안의 화목한 기운과 인연들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많이 걸어두셨다고 해요, 선조들도. 그래서 희소식과 소통을 상징하면서 우리 민화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작품 속에서도 이 까치와 호랑이 또 서로 이 묘한 콤비를 이뤄내면서 메시지 전달자 또는 의사소통의 매개자로 등장을 하는데 또 실제 제작진은 이 더피는 우체통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현대적 유머와 스토리텔링 장치로 한국 민화에서 차용한 캐릭터로 굉장히 재밌게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보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들이랑 주말에 집에서 같이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한국적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게 참 좋았어요. 넷플릭스 역대 시청 1위 될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걸 보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까치가 출연한다는 게 정말 참신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다양한 전통 키워드들이 등장한다면서요? 네, 이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멋진 극 중에 등장한 남자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의 사자가 저승사자를 의미하는 사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자보이즈가 이 화려한 K-팝 아이돌 그룹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극 중에서는 악귀를 사냥하고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한국 전통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데 또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전령자가 이제 저승사자죠. 네. 그래서 이제 검은 갓과 힘 도포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이 죽음을 관장하면서도 이 인간 세계와 사후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로 여겨져 와서 민간 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데려가는 매개자 역할을 또 저승사자가 해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조들은 또 상을 당하면 임종 직후에 대문 밖에 저승사자가 먹도록 사자 밥상을 차려놓기도 했고요. 아, 그랬어요. 네, 또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나무로 만든 절구통 위에 키를 올려놓고 그 안에 밥과 집신 또 엽전을 올려놓고 사자상을 차려놓기도 했을 정도로 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자로 사자를 생각했는데 저승사자.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이런 한국적인 사후관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이돌 캐릭터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겁고 어두운 죽음의 이미지를 화려한 K-팝 콘텐츠로 풀어냄으로써 작품 속에서 악귀 사냥과 함께 생명과 죽음, 또 구원과 심판이라는 테마와 또 갓과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를 사자 보이즈로 통해서 한국 민간 신앙을 또 무겁지 않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또 민화 속 동물, 무속적인 요소까지 이런 걸 정말 잘 결합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점들 더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영화를 봤는데 네. 영화 이제 한국 전통 문화와 아이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구나라는 느껴졌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특별한 칼, 사인검이 등장하는 씬입니다. 이 사인검이 뭐냐면요. 이 사극이나 영화에서 임금이 신하에게 칼을 하사하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칼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신하에게 직접 하사하는 칼인 만큼 이 사인검은 무인을 상징하는 60갑자 중에서 인자가 4번 겹치는 인년, 1월, 인일, 인시, 그러니까 60년에 한 번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만든 칼로 사악한 기운을 호랑이 기세에 담아 만드는 특별한 칼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60년에 한 번만 만들 수 있는 칼이니까요. 네. 그래서 왕실을 상징하는 인장도 새겨져 있어서 칼 자체가 왕의 명령, 즉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서 인정한 장인만이 만들 수 있는 이 칼은 왕실의 평안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한 소중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사인과 검을 등장시켰을 만큼 정말 이 제작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의 멤버 루미가 악령과 맞설 때 꺼내드는 이 긴 칼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죠. 이 사인검인데 루미가 사인검을 꺼내들 때도 단순히 악령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겠다는 이 굳은 다짐을 담아 꺼낸 칼이 사인검이고 네. 그 사인검에는 또 특별한 별자리도 새겨져 있어요. 어떤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28개의 구역으로 나눈 동양의 전통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또 고루 아우르기 때문에 이 하늘 전체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여겨지는데요. 별자리가 반짝이는 이 루미의 검에는 이런 한국의 멋과 전통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잘 남겨져 있고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깊은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중국인들의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사실 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중국의 전통 요소를 도용했다라는 주장이 되고 논란이 있는데 네. 정작 이 스트리밍 사이트 넷땡땡땡이 중국에서는 업로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몰래 다운받아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일부 누리꾼들은 작품 속의 건축, 전통 건축, 한약, 매듭 장식 등이 이건 중국의 고유 전통이다, 우리 아이고. 거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법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뒤에 이런 비판 글들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점점 가중되는 양상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 누리꾼들은 문화 도둑질을 한 쪽이 오히려 비난을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고요. 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님께서는 불법 시청 후에 왜곡된 리뷰를 남기는 것은 문제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논란 예상했던 제작진 역시도 굉장히 치밀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해서 K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에 이 한국만의 전통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영화 사이에 굉장히 심도 있게 고증을 거쳐서 왜곡되지 않게 촘촘히 배치를 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문화적 주도권을 둘러싼 한중 간 논란도 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라서 동북 공정 논란도 이 영화의 인기만큼이나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6775님이 까치와 호랑이의 묘한 조화가 재밌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염주원님이 OST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노래는 정말로 또 다른 차원의 노래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OST가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 K 애니메이션 최초로 지금 그 미국 음원 사이트에서 2위, 1위 계속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화제작 속에 담긴 전통 소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휴가도 국내로 가는 K 바캉스족들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여행이 필요해 오늘 시간에는 가성비 있는 휴가지 몇 곳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7말 8초 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호우 피해 입은 지역들은 복구가 한창이고요. 휴가를 맞아요. 떠나는 마음이 좀 편치 않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럴수록 오히려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그 지역으로 오히려 여행을 가서 맞아요. 기꺼이 좀 써주고 그럼 지역민들도 살고 우리도 좀 재밌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여행의 테마가 하나 있어요. 공정여행이라고. 공정여행이요. 네네. 페어 써가지고 공정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꺼이 또 지역도 살고 우리도 재밌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잦아들면 열심히 또 여행을 가주는 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부가 올 초부터 국내 여행 숙박 쿠폰도 아마 뿌릴 예정인 것 같고 네. 교통비 할인 그런 행사를 계속 펼쳐올 것 같아요. 근데 전 국민에게 주는 그런 소비 쿠폰이 다른 지역 여행지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착각하기 가장 쉬운데 소비 쿠폰 발급 받으셨나요? 어때요? 저는 네. 26일입니다. 26일 기다리시는구나. 네. 저는 벌써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있어요. 약간 쭈삼으로 외우면 쉬운데 네. 쭈삼, 쭈꾸미 삼겹살 같은 거 있죠. 네네. 주는 뭐냐면 주소지에 주소지. 자기 주소지.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에서만 쓰고 네. 경기도 하남이다 이러면 하남에서만 쓸 수 있고 그거 기억하시고 쭉. 그다음에 3은 뭐냐면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돼요. 11월 30일까지. 못 쓰시면 자동 소멸입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잘 해놓은 게 쓰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요? 이게 사실은 쓰기가 쉬우면 막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전통시장이나 좀 찾기 힘든 곳으로 가서 기꺼이 쓰라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쓰는 곳에서 쓰기 힘들다. 그래서 뭐 연매출 30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하인 상점들 그리고 가게들만 쓸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 여행을 권하기도 하는데 네. 언제부턴가 그 바가지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바가지 많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가지 논란은 항상 우리가 또 피할 수 없고 한철 장사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하나 그쵸.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여행 경비를 따지면 항상 왜 만족도가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만족도 4가 넘는데 5점 만점에 네, 그래요. 여행 경비는 2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담은 되나 우리가 그래도 휴가는 가야 되니까 그쵸. 좀 감수하면서 그리고 파시는 분들도 좀 자제하면서 서로 잘 가보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자님이 네. 저렴한 경비로 좀 떠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곳들 소개해 그쵸. 주시겠어요? 저렴보다는 알뜰 이런 거 좋죠. 알뜰하게. 알뜰하게 갈 수 있는 것들. 네. K 바캉스라고 꼽을 수 있는 스테이 명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그거만 우리 또 오늘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연휴양림 있어요. 자연휴양림. 가보셨습니까? 어때요? 아마 가봤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자연휴양림 앞에 국립이 붙어 있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요게 쌉니다. 그래서 보통은 호텔 같은 데 숙박료가 20만 원씩 하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10만 원대면 갈 수 있고요. 처음에 제가 찍어드릴 이게 전국에 한 100여 곳 이상 되는데 가볼 만한 것들 문경 한번 찍어드릴게요. 경북 문경. 문경이요? 네, 대야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대야산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휴양림 가기 전에 일단 계곡부터 보고 갈게요. 대야산에 가면 문경의 대야산에 특이한 계곡이 있는데 모양이 하트입니다. 하트. 그래요? 계곡이 이게 너럭바위라 그래서 바위 사이에 있는 계곡인데 원래 이름은 용추예요. 용의 비늘이라 그래서 용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 위쪽으로 용의 비늘 모양이 두 개가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호수 그 계곡은 하트 모양. 사랑을 나누라고 우와. 하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연인들이다 이런 분들은 가서 놀기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휴양림 안에
숙박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집들이 있죠. 네.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휴양간, 연립동, 케빈동 이렇게 있는데 케빈동이 제일 인기 많아요. 나무로 만든 거 있죠. 네네. 그 나무 위에 있는 오두막 같은 느낌 이렇게 만들어놔서 케빈동이 제일 많고요. 제가 지금 방송 오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자연휴양림 예약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8월 20일까지 있죠. 모두 예약이 가능한 게 지금 열려 있거든요. 네. 우리 마음에 드신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예약하셔도 돼요.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약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추천지 자연휴양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네. 가보시면 되고요. 문경에 맛집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되게 재밌는 맛집 있어요. 여기 어떤 가면 거예요? 문경에는 보통 우리 가면은 고기 먹잖아요. 한우, 뭐 돼지 이런 거. 음. 얘들이 뭘 먹고 자라냐면 돌을 먹고 자랍니다. 돌. 돌이요? 문경에 약돌이라는 그래서 용어가 붙어요. 약돌 한우, 약돌 삼겹 이래가지고 여기가 먹는 돌 이름이 거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우리 물 정화 같은 거 할 때 네네. 돌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런 돌이에요. 거정석. 진짜 돌이에요? 진짜 그 돌. 모양 사료가 아니에요? 아니고 돌. 정말요? 가끔씩은 이 돌을 먹는 필리핀 종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먹고 자라고. 그래서 약돌을 먹으면 이게 그 불포화 지방산하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요 함유량이 높아서 육질이 좋아진다.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가신 김에 요걸 그 고기들 구워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찌개 되게 유명하던 요거를 넣은 찌개를 족살찌개라 불러요. 네네. 예전에 문경 지역에 탄광이 많았는데 그 탄광 지역에 있던 우리 그 사람들이 드시던 그 음식 왜 탄가루들 많으면 삼겹살 같은 거 왜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들 드시던 거 족살찌개까지 먹고 나시면 족살찌개.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족살찌개라는 이름을요. 예 맛은 김치찌개 같은. 맞아. 정확해요. 예.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네. 안정숙님이 네. 신익수 기자님 말씀이 옳소. 저는 내일 충남 홍성으로 수해 복구 지원 나갑니다. 네. 수해 피해가 괜찮아지면 국내 여행 갑시다. 선봉사 후 국내 여행. 좋은 말씀 하시네요. 야, 선봉사 후 국내요. 좋네요. 네. 족살찌개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네. 가을에 한우 축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돌 한우로 네. 가을에 또 축제까지 하거든요. 지자계 주인들 그 한우 축제는 꼭 가보셔야 된다. 네, 기억해 꼭 주시면 가봐야겠네요. 되겠죠. 네, 두 번째 추천지 어딘가요? 두 번째는 제가 템플스테이 하나 찍어드릴게요. 템플스테이도 150여 곳이 되고요. 전국에. 네, 진짜 많네요.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운영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볼 만한 것들 경기도 양주에 가면 네. 육지장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게 템플스테이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힙해졌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여기는 다이어트 해줍니다. 우와.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는 갈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근데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풍성하신 분들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가시면은 요거 있어요. 이제 쫄쫄 굶깁니다. 일단 굶겨 빠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단식원 같은 거? 단식 같은 건데 밥은 뭘 주냐면 스님들은 이제 공양이라 그래가지고 밥을 드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체험하는 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가거든요. 보통 가시면은 과일 주스를 줘요. 과일 주스. 주스만 줘요? 주스만 줘요. 전 못 가겠네요. 주스만 주고 네. 그 안에 약간 그 비기라 그래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근데 그게 약간 디톡스 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요거를 드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쑥뜸이라 그래가지고 배 위에다가 쑥단지를 올려놔요. 뜸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정은혜 아나운서, 그죠? 뜸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뜸하면 따끔하게 쫙 누르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걸 배 위에 딱 단전이라는 부르는 곳에 올려놓고 여기 1시간 동안 가만히 명상하면서.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 좋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게 하면은 왜 체온이 36.5도를 기본으로 보잖아요. 1도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의 체온이 된대요. 아이들이 면역력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많이들 이 체험을 하러 가시는 그래서 다이어트 템플을 하러 요 사찰에 한번 가보면 되고요. 이거는 1박 2일, 2박 3일 체험하는데 보통 하루에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싸다 알뜰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힐링하면서 자기도 찾죠. 그냥 두는 게 괜찮네요. 아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먹는 거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박에 한 3kg 정도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꽤 괜찮네요. 네, 그렇죠. 살은 빠진다. 아. 이런 거 하고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중간에 도망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도망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네. 여기가 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한우 마을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템플 끝나고 나오다가 다 전부 한우 마을에 다 모이세요. 그래서 한우 드시고 나오니까 이게 말짱 도루. 요요예요. 요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조심해서 네. 네,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템플스테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자기를 찾는 거 가끔은 살다가 자기가 어디까지 왔나 내려보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템플스테이라는 건 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있죠. 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인생에 한번 자기가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템플스테이 할 만한 곳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이게 어떤 요즘에 곳이죠? 힙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양양이라고 서피비치 유명한 거 있죠. 맞아요. 거기 가시면 낙산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네. 낙산사 천년의 고찰이죠. 예전에 화재 때문에 되게 심하게 또 알았던 적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뭐 하냐면 서핑합니다. 서핑하는 템플스테이. 그 양양은 서핑하러 가는데. 서피비치에서 템플스테이까지 해요. 낙산사가 서피비치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를 하시면 거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경주에 가면 골굴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네. 선무도라고 불교 무술이 있습니다. 오. 그거를 배우면서 또 사찰에서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좋아하겠네요. 굉장히 K 힐링하러 많이 가는 곳. 그러네요.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추천지도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제가 그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에 힙한 곳. 네. K 바캉스로 진짜 부를 만한 곳이 촌캉스가 있어요. 촌캉스. 아, 요즘 촌캉스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들 가죠. 대표적인 곳들이 되게 많은데 가평, 양평 이런 데 많이 가는데 네. 양평 쪽에는 이런 거 많아요. 외갓집 체험 이런 거 있죠. 우와. 큰 삼촌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또 그 왜 외갓집 많이 가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예요. 뭐 수박 서리 체험. 이런 것들 하고요. 제가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찍어드릴 곳은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 찍어드릴게요. 갯벌 재밌죠? 전라북도 고창이고요. 이 갯벌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길이만 한 6km.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갯벌이 쫙 펼쳐지는데 그 옆으로 또 나무 데크가 있고 전망대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가장 힙한 게 뭐냐면 갯벌 트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랙터를 개조해가지고 네.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 키 많은 발통을 달고 바퀴를 달고 갯벌을 질주를 하는 거죠. 와, 그래요? 그래서 6km짜리 갯벌을 질주를 하면서 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갯벌 체험 진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양파 양파 그물 같은 거 들고 호미 같은 거 듭니다. 그다음에 장화 신어요. 그리고 갯벌에서 이제 갯벌 캐는 거죠. 조개 같은 거 캐는데 진짜 이 거짓말 안 하고 제 손바닥만한 거 있죠. 네. 그 정은혜 아나운서 얼굴만한 것들 조개들이 막 잡힙니다. 그래서 우와, 이런 것들 재밌을 것 캐서 같은데요? 나오시면 되는 거죠. 우와, 재밌겠네요. 네. 요즘 촌캉스 트렌드 굉장히 많던데. 네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정말 매력적인 휴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갯벌 체험하고 나서 또 먹어야죠, 저희.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고창 쪽에는 제가 찍어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 수박 여기 유명하잖아요. 수박 그쵸? 진짜 정말. 딱 지금이 여름에 수박 먹기 축제도 좋은. 6월달에 했고요. 네. 수박 진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아, 맛있겠다. 수박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어요. 투 어떤 콤보가 게 더 있어요? 있는데 하나가 이거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말은 못하는 복분자 있죠. 복분자. 그 다음에 여기가 풍천이라는 동네예요. 이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 풍천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장어? 장어죠. 그래서 장어하고 수박하고 그다음 복분자 죽까지 드시고 나오면 여름에 보양까지 완벽하게 그러네요. 되는 그 느낌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휴가철에 바가지 요금이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약을 많이 우리가 스테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약하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약만 생각하거든요. 취소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하는 경우 있죠. 네. 수해가 났을 때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 수수료가
이게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꼭 하고 네. 취소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보고 나오면 바가지를 덜 맞을 수 있다. 그쵸.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수수료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요.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여행이 필요할 시간 오늘은 가성비 좋은 여름 휴가지 몇 곳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다음 달 초까지 이런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